저도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여성의 음부를 동의 없이 만지면은 추행죄가 되고, 근데 손가락을 넣으면은 유사강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추행 강간 아니야. 네. 어.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음부를 만지면은 추행이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유사강간. 아야 씨. 손동작이 씨발. 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건 왜 아니에요? 왜 아니지? 그걸 이제 관계로 안 보는 거죠. 남자 관계를 이제 네. 예를 들어 손으로 해주는 거는 강간으로는 인정이 안 되죠. 햄플은 유사가 아니다. 아니죠. 요것도 햄플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저도 그 생각 처음 해봤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아. 네, 뭐 녹음도 없고 네. 다른 증거도 없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여자분이 녹음을 했어요. 여자분이 녹음을 해서 관계를 할 때 싫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의도적으로 녹음에 남기려고. 근데 그 상황을 비디오로 보면은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디오만 들어보면 싫어 이게 있으니까 아.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안 변호사님은 네. 못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계십니다. 네,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경우까지 네. 무죄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 예. 이건 전략적으로 합의를 하자. 이건 상대방이 프로다. 네, 프로다. 아. 이거는 이제 각 잡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해서 그때 네. 합의금 6천만 원인가 줬어요. 그 주고 나서 겨우겨우 이제 집행유예로 막은 거죠. 아 이게 또 합의는 합의대로 벌은 벌대로 진행이 되나 봐요. 네, 아. 그게 합의가 안 됐으면 실형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거보다는 억울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제 집행유예 나오면 감옥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네네네. 네, 그게 나으니 그런 식으로 했었죠. 저희 사연으로도 왔던 이제 내용인데 이 친구가 항상 녹음을 좋아하는 녹음 매니아 친구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따라 필이 너무 좋아서 녹음을 안 해가지고 좀 고소를 먹은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 너의 필을 믿은 게 너의 죄다. 네.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인간이 필이 좋을 때 방심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자는 프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저도 법을 모르다 보니까 실리적인 도움을 좀 못 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무죄를 입증할 만한 좀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뿐하게 여자가 승소하게 되나요? 여자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여자는 그냥 진술만 일관적으로 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해버리면 유죄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또 이게 보면은 여자는 조금 진술이 달라도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 단계 가서 증인신문 할 때는 다른 소리를 조금 해요. 그래도 큰 틀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없으면 이걸 그냥 유죄 인정해주더라고요. 덮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거죠.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정황 싸움이죠. 정황상. 네, 정황 싸움이라서 이 여자가 고소를 언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같이 있을 때 네. 스킨십 하고 나서 바로 고소를 했느냐 네. 하면은 이제 여자가 유리하겠죠. 네.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스킨십 다 하고 나서 모텔 갔다가 각자 집에 가고 카톡도 주고받고 하다가 네. 이모티콘도 막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막 이런 걸 하다가 2주 뒤, 한 달 뒤 갑자기 고소해요. 그런 경우면 남자가 또 유리하겠죠. 아, 좀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뭐 정황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성관계 이후의 정황이 되게 중요해요. 이후에. 관계하고 나서 네.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서로 왜 연락을 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하는 스킨십 하고 나서 바로 연락 끊어버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아, 있어요. 그거 절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리고 그 먹보 금지. 아 그쵸. 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 입으로 내뱉을 수 네.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아, 그게 네. 정말 제일 위험한 행동이고 네네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연락해놓은 게 남겨놓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카톡 그냥 나가버리고. 아, 있어요, 그거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고소를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뭐 심지어는 2년 뒤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났던 모든 여자들과의 카톡은 웬만하면 다 보관을 해둬라. 그 다음에 연락을 바로 끊지 말고 그 이후에도 조금 연락을 하고 그것도 사실 인간적으로 예의잖아요. 그쵸. 바로 자기 이득만 딱 취하고 바로 얌체처럼 아직 컷!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기분이 상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기분 상했지. 네. 아. 그렇게 고소하는 게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그런 고소를 당하면 일단 남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네네네. 고소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요럴 때 좀 관계 이후에 어떤 대화가 있으면 좋나요? 뭐 그때 뭐 좋았다 이런 좋았어 좋았다. 네, 이런 얘기. 아, 이게 진짜 좋았다. 진짜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 네. 어쩔 수가 네, 없네요. 한 남자하고 고소 안 당하는 게 낫지. 아, 예. 난 상남자 컨셉으로 가겠다 네. 하다가 고소당하는 그거보단 낫잖아요. 아, 이거 오늘부터 그 좋았어 말고 좀 약간 다른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들을 네,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시적인 같아요. 은유적인 표현들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연락이 이제 오고 갔었냐.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대방이 프로잖아요. 네. 그러면은 몇 번 해먹었다? 이런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좀 이제 스택이 좀 있어도 법원에서는 좀 약간 이런 게 없나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가 어떤 전과가 있어도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똑같이 여자분도 그런 고소를 했던 이력이 있으면 네네네. 그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그죠. 네,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경찰에 이 여자분의 고소 이력을 좀 확인해달라. 네네네. 이전에도 이렇게 동일한 고소를 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지 네,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은 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 이제 부검하거나 보면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야. 프로의 실력이야.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것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해갖고 녹음을 여자 쪽에서 먼저 하면서 싫어 그러니까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일사천리로 그냥 해버리면은 이거는 프로의 솜씨다 라고 할 수 있는 네. 이건 플라워 스네이크가 유력하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고소했던 게 있었는지 이런 거로 좀 이렇게 거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있으면 어떡해요?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고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높다. 그 고소한 이력이 보니까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뭐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유죄가 나오거나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건덕지가 있다. 네.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고소 이력이 있는 거는 실제로 여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 고소 이력이 있는 거고 여자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합의금 뜯어내고 고소는 안 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 기록에 안 남으니까 그런 것까지 밝혀낼 수는 없어요. 오피셜이 아니니까. 네. 우리께 현금 거래 한 거니까. 네,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현금 영수증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이제 아까 질문이 사실 여기 있는 게 이럴 때 정말 이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녹음을 못했다. 이거라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게 질문이었는데 네. 관계 이후에 좀 호의적인 연락을 좀 잘 모아놔라. 해서 그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지우지 말고 좀 연락도 하고 네네. 관계한 이후에는 한 번 정도 밥도 또 먹고 하면서 소프트하게 이거를 관계를 끝내는 게 맞지. 예의를 차려서 바로 목적 달성 오케이 컷 이러면 안 된다는. 먹고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저도 항상 이제 좀 그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도의적으로 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조금 했던 얘기인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고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괜찮다. 그렇죠. 저도 괜찮죠. 이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요거 일단 맞다고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또 뭐가 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어떤 거죠? 통신비밀보호법이 결국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네네네. 그걸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자가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불법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참여라는 말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 참여라는 게 내가 녹음이니까 네. 비디오가 아니니까 이게 약간 상대방이 너무 말이 많아. 내가 이제 말할 게 틈을 안 줘. 그러면 이제 뭐 소리라도 좀 질러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좀 알려야 되나 싶은데 그럼 좀 녹음하고 있는 거를 걸릴 수 있잖아요. 안 들킬 만한 뭔가 좀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 말이 들어가야지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네. 대화에 참여자고 하면 뭐냐면 네네네.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네네.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네네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럼 내가 말을 굳이 대답을 안 하더라도 참여자죠. 1대1 상황이다. 1대1 근데 이제 상황. 녹음이면 모르잖아. 1대1인지 다수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화가 뭐 나를 부르면서 한다거나 부른다. 아니면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라거나 네. 그런 경우면 다 그게 정확하게 다 그게 되죠. 아. 대화 참여자라는 게 꼭 네. 내 대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네. 내가 당시 상황에 있고 네. 상대 그 말하는 사람도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네. 여러 명도 상관없죠. 네네네. 3명, 5명도 상관없고 이 3명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도 나의 존재를 알아. 내가 어디 숨어서 있는 게 아니야. 네.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걸 알고 나도 그 대화를 그냥 듣고 있어. 네. 그럼 내가 굳이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넓네요. 네, 대화 참여자라는 거는 네. 꼭 뭐 나도 대사가 있어야지 참여자가 되는 건 아니죠. 또 이제 들은 거로는 그 날짜나 시간 같은 걸 좀 얘기하면 좋다. 요것도 좀 유리한가요? 그러면? 녹음에서요? 네네네. 그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녹음 파일에 다 적혀 있잖아요. 적혀는 있는데 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뭐해? 오늘 네. 무슨 요일이지? 네. 오늘 목요일이구나. 네. 뭐 이렇게 약간 요런 거. 네, 그런 거 괜찮죠. 아. 근데 그런 거를 또 너무 어색하게 하다 보면 네. 이 녹음한다는 뭔가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녹음할 때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걸 녹음을 하다가 녹음하는 거 상대방이 뭐 알게 되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뭐 서로 이제 스킨십
진술하고 하는 거를 내 동의 없이 녹음한다.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네네네네. 여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걸 좀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녹음해 놓은 거를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숨소리에 다 들어가 있고 한 건데 네. 이거를 내가 막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친구한테 보내서 야 내가 어제 얘랑 잤어 이러면서 이걸 보내. 그렇게 한 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분에게.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 혼자 듣고 약간 좀 이건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럼 괜찮다. 내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듣는 건 상관없지만 아.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준다거나 네. 보내준다거나 이러면 그게 발각될 경우에는 네. 그건 처벌될 수 있고. 방어용.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잠깐 또 딴 생각을 해가지고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로 네. 마음의 위로. 아.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이제 예민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여자 측에서 이제 거짓 고소를 할 때 네. 변호사가 어떻게 이제 거짓 고소를 해야 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네. 부적절한 이런 행위들을 도와준다는 게 좀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어. 실제로 있습니다. 아예 뭐 피해자분들을 전문적으로 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뭐 자기 컨셉이니까 네. 나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라는 컨셉으로 변호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네네네네. 근데 일부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증거도 없는 거고 여자 네. 쪽에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이 남자한테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거죠. 남자한테 합의금 예를 들어 뭐 한 2천, 5천 뜯어내면 그 중에서 뭐 한 20-30%를 나한테 달라. 오, 20-30%. 네, 좀 많네요. 크잖아요.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고소하고 합의금 받으면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음. 그런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변호사 입장에 그럴 수는 있죠. 고소하는 여자분이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요. 나 진짜 당했어요 하면서. 변호사도 피해자다. 네, 피해자일 수 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어 그런 네. 것 같아.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사실 저는 네. 도움을 많이 당한 건 아닌데요. 이 남자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네.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좀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서 네. 남자에게 좀 이런 행동을 할 때 남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파해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저는 여자가 변호사 뒤에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네네. 평소에 여자가 쓰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평소에는 그냥 뭐 MG 용어를 막 쓰는 애인데 네. 갑자기 뭐 법률 용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해서 동의 없이 하신 거 맞죠? 라든지 뭐 그런 저한테 동의 없이 사실적시 이렇게 행동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뭐 동의 없이 내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신 거 맞죠? 이런 식의 정제된 법률 용어를 갑자기 쓰면서 장문의 카톡이 온다. 그러면 99% 거의 뒤에 변호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능지가 2단계 상승했다. 네, 얘가 이렇게 고급 단어를 쓰는 애가 아닌데 네. 평소에 막 이렇게 MG 용어만 쓰는 애인데 갑자기 그런 표현을 쓴다. 네. 그러면 이건 거의 99% 뒤에 변호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바로 그 어떤 장문의 카톡이나 네. 여자분의 공격에 대응을 하지 말고 네. 일산 남자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그죠. 왜냐면 저쪽에는 이제 프로가 네, 붙었으니까. 지능이 지금 여기는 뭐 네. 거의 IQ가 180이 됐는데 네네네네. 여기는 혼자 110짜리가 있으면 네네네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80, 90 이게라서 두 자릿수. 예. 돌고래인가요? 친해요. 친해요. 네, 꿈에 자주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좀 각 잡고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제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네, 받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코치를 다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하나 실수를 하는 순간 그게 증거로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거로 다 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과를 요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럴 때 안 변호사님 찾아오면은 네,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가능하죠. 저는. 김앤장이 와도 이긴다. 김앤장은 족밥이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오! 그럼요. 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건 제 네. 유튜브를 보면 잘 아시겠죠. 아. 제가 실제로 허위 고소를 하면서 무고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네네네.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영상 올려놓고 했거든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알죠. 제가 아.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실제 그걸로 해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네. 해줘서 고소 자체를 막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오,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제가 조언을 해줘서 조언해줘서. 그 막은 그 케이스를 제가 네. 캡처를 다 따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이거만큼 진짜 유익한 그 정보가 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네. 어떤 생존에 도움이 되는 네. 이런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네. 김앤장 화이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서 다 내 편인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고소를 좀 당했을 때 네. 올바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이제 노경기 친구도 그렇고 저한테 와서 법률 상담을 막
받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가끔 이제 의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과추형한테 가야 될 사람이 저한테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정성 때문에 이제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법률 이제 상담 받는 것만 해도 막 네. 분당 얼마씩 한다던데 네네. 혹시 내 통장이 네. 예의가 없지 않을까? 아. 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딱 이제 얼마다 이게 라고 이제 알려면 상황을 봐야지 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런 좀 금액이 있을까요? 일단 상담료는 10만원, 20만원, 많이 받으시는 분 30만원 이렇게 받긴 네네.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1시간당 그렇게 네.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비용은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아, 그쵸. 네, 그거는 절대 아끼다가는 자기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쵸, 건데 그쵸. 그 비용은 아끼면 안 되고 그리고 성범죄를 일단 고소를 당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좀 더 비싸요. 그건 사실인데 그 돈은 아끼면 안 돼요. 꼭 뭐 저를 선임하라 이게 아니라 저를 선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성범죄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경찰의 어떤 유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고 네네네.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데 네. 그렇다고 그럼 아무 변호사나 다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가고 그냥 가서 선임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날리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봤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이제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는 이쪽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상단에 나오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파워링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 단가가 성범죄 되게 비싸요. 클릭 한 번에 얼마일 것 같아요? 클릭 하나에 비싸다고 하면은 손 단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1,000원? 네. 10만원 정도 돼요. 클릭 한 번에. 그렇게 비싸요? 8만원, 10만원 이래요. 아, 네이버 파워링크? 네. 그게 그 정도구나. 네. 그래서 그런 광고비로 막 몇 억씩 태우는 로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데를 선임을 하게 되면 잘하는 펌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네네. 아닌 경우가 더 많을 확률이 높은 게 그렇게 광고를 엄청나게 하다 보면 사건 수가 많겠죠. 네네네.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보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변호사당 사건이 뭐 예를 들어 한 100건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200건, 300건 되면은 아무리 뭐 강간이나 뭐 중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대충 사건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로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담을 하러 갔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다. 여기는 출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와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사건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주니어 변호사분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이런 로펌들은 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로펌이 또 싸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막 몇 천만 원 내고 나서 제대로 사건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로펌에 있다가 이게 담당 변호사가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사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변호사 비용을 2배, 3배로 쓰는 거죠. 그런 거 참 가슴이 아프죠. 처음에 올 때 무조건 이제 안 변호사님이 좀 오셔야 된다. 네. 당연히 이제 우리 안 변호사님한테 오면은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경우가 좀 느껴질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광고를 하고 너무 이제 일 양이 많아서 하다가 맞다! 약간 이렇게 그렇게 되는 되는 거죠. 네, 일에 변호사 자체도 네네네. 일이 너무 허덕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다 받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한테 전화 받게 하고 변호사는 연락도 안 되고 담당 변호사 계속 바뀌어. 왜냐면 이게 사건을 뿌리는 거니까. 네네네네. 로펌 입장에서 한 달에 몇백 건을 수임한 다음에 밑에 있는 변호사들 쫙 다 뿌려요. 네네네네. 이 변호사들도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용돼서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나가버려. 그럼 그 변호사가 또 바뀌어. 3-4번 바뀐 것도 좀 봤어요. 5번까지 바뀐 것도 봤는데 그러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약간 지금 우리 안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분야가 의사로 치면 약간 흉부외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인기 없고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만 좀 들어봐도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맞아요. 다 물론 어렵고 힘든 거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고 틀리면은 탁 시하고 다시 해야 되고 뭔가 사건 해결이나 뭐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한 편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면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건이 성범죄인데 그런데 많은 로펌맨들에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인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선임하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알잘딱 해주겠지. 네.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안 해주고 또 저는 이제 사건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사건 정리 다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시켜서 의뢰인 불러요. 와가지고 제가 수사관을 빙의를 해가지고 네.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도신문도 막 해보고 네. 그렇게 질문을 다 준비를 시켜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전 모의 시뮬레이션을 한
한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다른 로펌에서도 좀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해. 그걸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네. 안 하고 의뢰인들이 거기 로펌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변호사님 이런 거 한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해주겠다. 네,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막 실제로 불러서 막 엄청 1시간씩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분 10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해보세요. 뭐 그런 거예요. 아,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술하면 되고요.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로펌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의뢰인이 머슬 메모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면접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방식 진행하는 네, 게 네. 그게 되려면은 실제로 그 면접장 가면은 허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이쁜 여자 앞에 가면은 애들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외운 거가 이제 그나마 띡 해갖고 송출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네. 경찰서 가서 딱 앉으면은 머리가 허해져요. 그래서 이제 머슬 메모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면은 진짜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참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너무 좋은 이제 변호사님을 오늘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공감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분명히 내가 여자 만나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고 또 이제 찐다짓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네. 된다니까요. 네 맞아요. 바보가 되고 네. 근데 지능이 한 IQ 30 정도 다운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서에 가는 순간. 이제, 원래 90이었는데 60이 되는 거죠. 아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항상 표현하는 게 너가 방구석에서 이제 고추 긁으면서 평상시에 드립치는 거에 딱 10% 나온다. 맞아. 네. 이쁜 여자 앞에 보면은 네. 안녕 반갑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도 말을 못해. 진짜 그 정도가 되더라고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머슬 메모리가 중요하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 네. 되죠. 또 이제 이거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동의를 받고 원나잇을 했는데 여자 측에서 사실 무서워서 동의를 했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소가 가능한 것도 되게 억울한데 이런 경우 살아남는 방법이 있나요? 결국에는 네. 그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네네네. 네, 그건데 아까부터 얘기한 것처럼 녹음이 네. 있으면 가장 좋죠. 아 녹음. 네, 그 상황에서 녹음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 모텔에 나올 때 같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관계 이후에도 모텔에 계속 같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뭐 보소를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했다거나 그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은 그런 정황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결국 정황으로 잘 이제 반박을 해야 되고 그 정황으로도 안 되면 결국에는 진술을 잘 해야죠. 모텔 안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해서 나는 진술을 하는데 여자 쪽에서는 뭐 진술이 앞뒤가 바뀌고 계속 말이 바뀌고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 말을 들어주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친구들은 아 그럼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된다는 거네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되고 다 잘해야 된다. 네. 녹음도 있어야 되고 진술도 잘해야 되고 뭐 어버버도 안 해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 그걸 그러니까 혼자 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되죠. 그게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지인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웬만한 사건들 진짜 변호사 필요 없어 보이고 하는 거는 그냥 설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주거든요. 솔직하게. 네네네. 근데 성범죄는 이게 아무리 뭐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준다고 한데 꼼꼼하게 하면 돼 하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일단 꼼꼼하게가 뭔지 몰라요. 네. 모르고 안 되거든요. 일단 그냥 네네네.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라워 스네이크들이 부르는 합의금이 대략 이제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도 약간 부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네. 중요 부위다. 네. 네, 그게 제일 단가가 높겠죠. 그 다음이 이제 엉덩이거나 가슴이거나 네네. 중요 부위다. 네. 네, 그게 제일 단가가 높겠죠. 그 그 다음이 이제 엉덩이거나 가슴이거나. 가슴이 생각보다 티어가 좀 낮게 있네요. 좀 비슷한. 비슷한가요? 네, 중요 부위가 사실 더 높죠. 거기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음부를 만지는 거는 강제 네. 추행인데 네. 손가락을 집어넣다. 그 차이가 커요. 그거는 유사 강간이 돼요. 강제 추행은 그냥 밖에 만진 거는 강제 추행인데 맞네. 유사 성행위니까. 손가락을 넣는 순간 그거는 유사 강간이 되기 때문에 아. 강제 추행은 벌금형도 가능한데 네네네. 유사 강간이 되는 손가락 집어 넣는 순간 2년 이상 징역이에요. 강간이 3년 이상인데 예. 손가락만 넣어도 2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량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거의 강간이랑 유사할 정도의 합의금이 올라가고 네. 강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합의금이 5천까지. 그 상대방이 무슨 네. 일을 하느냐, 성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입느냐. 그래서 좀 타겟이 많이 되는 직종이 있어요. 공개가 가능한가요? 네. 의사들이 그 타겟이 많이 생기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고 그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의사 면허 자체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들한테는 기본 합의금을 부르는 게 없다는 게 있어요. 잃을 게 많으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많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네. 경우야 뭐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물론 실형 들어가면 다 회사에 잘리는 건 매한가지지만 네네네. 일반 직장인이 회사에 잘리는 거랑 네. 의사가 의사 면허가 날아가는 거는 네. 완전 그죠.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안 되죠. 그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플라워 스네이크의 주된 타겟이 많이 되더라. 이게 또 좀 약간 딴 얘기인데 네. 그
의사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잤어. 얘가 알고 보니까 플라워 스네이크야. 프로야. 너 의사지? 응, 아니지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그건 사실 범죄는 아니죠. 속여서 뭐 돈을 뜯어내거나 네네네. 이런 거면 사기가 될 수 있는데 네네. 그걸로 환심을 사서 관계를 가졌다. 그거는 사기죄는 아니죠. 아, 범죄가 아니다. 범죄는 아니죠. 그러면은 마음 놓고 뻥쳐도 되겠네요? 정말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아니다. 저도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여성의 음부를 동의 없이 만지면은 추행죄가 되고 근데 손가락을 넣으면은 유사강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추행 강간 아니야. 네. 어.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음부를 만지면은 추행이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유사강간. 아야, 네. 손동작이 씨발. 천박하네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건 왜 아니에요? 왜 아니지? 그걸 이제 관계로 안 보는 거죠. 남자 관계를 이제 네. 예를 들어 손으로 해주는 거는 핸드잡? 강간으로는 인정이 안 되죠. 팬플은 유사가 아니다. 아니죠. 요것도 햄플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저도 그 생각 처음 해봤는데 오늘 네. 질문을 들어서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남자의 의사에 반해서 햄플을 해줬다. 그거를 유사 강간으로 처벌하진 않아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죠. 그리고 애초에 남자한테 억지로 했다. 네. 그거 자체가 네. 강제추행으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분명히 좋아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와 분명히 좋아했을 거다래. 몸은 솔직하다. 네가 반응을 했다. 너의 그 반응한 거 자체가 동의한 거를 보여주는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 몸도 솔직한데 여자 몸이 반응했으면은 강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햄플은 유사가 아니고 이제 입으로 하는 거는 유사가 맞나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아. 억지로 구강으로 하는 걸 여자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걸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고소한 사례도 거의 없고 해도 아마 처벌이 안 될 거예요. 너 좋지 않았냐 이렇게 네. 하겠죠. 그러니까 칼 들고 했으면은 이거는 좀